엄마는 62년생입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환하게 웃던 그 시절의 청춘이에요. 30년 동안 공직에서 단 하루도 늦잠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아침 식탁에 반찬을 가지런히 올리시던 그 손, 언제나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채우시던 그 발걸음, 이제야 은퇴하시고 아버지와 여행도 다니고 꽃구경도 다니며 여유롭게 웃는 날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통의 진단서가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진단명은 파킨슨병. 처음엔 그 병이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단어를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우리 집 이야기와 연결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이켜보니 신호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걷다가 힘들다고 하실 때 저는 애인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조금 게을러진 거 아냐? 하고 농담도 했죠. 왜냐면 엄마는 원래 동네에서 발이 빠르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걸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린 걸음은 사실 뇌가 보내는 조용한 SOS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도 신발을 신는 시간이 길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져 자주 걸려 넘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저희는 그냥 오늘 피곤한가 보네 하고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파킨슨병이 찾아오던 순간이었습니다. 파킨슨병. 이 병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몸이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는 움직임을 매끄럽게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중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이 시작되면 이 도파민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근육의 움직이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천만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인구의 1에서 2%, 80세 이상에서는 약 4%가 발병합니다. 한국에서도 약 15만 명이 파킨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고령화와 함께 매년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더 발병하지만 여성에게서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병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저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은 떨림, 즉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 병이 주는 변화는 단순히 손이 떠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증상, 또 하나는 비운동 증상입니다. 이 운동 증상은 이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진전이라는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 손끝이나 손목, 턱 등이 미세하게 혹은 크게 떨립니다. 특히 한쪽에서 시작해 점차 반대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완만이란 증상도 있는데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표정 변화도 적어집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해졌다고 느낍니다. 경직도 나타납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마치 통틀바퀴가 걸리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고요.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넘어짐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운동 증상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 파킨슨병은 뇌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잠들기 어렵거나 잠버릇이 심해집니다. 꿈을 꾸며 몸을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각이 감소합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운동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변비가 나타나요. 장운동이 느려져 배변이 힘들어집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수도 있어요. 도파민 부족은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처음엔 나이 탓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죠.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곳은 신경과입니다. 지금부턴 진료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문진을 갑니다. 의사가 증상의 시작 시기, 변화 양상, 가족력, 복용 중인 약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체 검사를 시작하죠. 걸음걸이, 팔다리의 움직임, 표정, 떨림 정도 등을 관찰합니다. 영상 검사도 이어집니다. MRI, CT로 뇌졸 중종양 같은 다른 질환을 배제합니다. 도파민 운반체 영상을 찍어요. 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감소 정도를 확인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증상을 크게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떨림이나 균형 문제, 후각 감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신경과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한 번에 심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합니다. 파킨슨병은 5단계로 진화된다고 합니다. 1단계 한쪽 손과 다리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2단계 양쪽으로 증상이 확대되고 균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균형 장애가 시작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증가하죠. 4단계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5단계 휠체어와 침상생활이 시작됩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관리, 치료 반응, 생활습관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파킨슨병이면 나도 걸리나?
하고 걱정하십니다. 대부분 약 85에서 90%는 산발성으로 뚜렷한 유전 원인이 없습니다. 나머지 10에서 15%는 특정 유전자 변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가능성은 약간 높지만 생활습관과 환경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 진단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치료 방법과 환자와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은 마치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죠. 하지만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는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와 생활관리를 이어간다면 10년, 20년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약은 레보도파. 뇌 속에 부족한 도파민을 대신 공급해주어 움직임을 개선해줍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 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의사의 정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약물로는 도파민 작용제, MAO-B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파민 분해를 막거나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약물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머릿속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고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 뇌의 이상 신호를 조절하는 방법이죠. 수술 후 떨림 강직 같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건 아니기에 신경외과와 신경과의 협진을 통한 정밀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운동은 약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이 약화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균형 훈련은 넘어짐을 예방하기에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이 권장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여 도파민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약물 흡수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레보도파 복용 시간과 간격을 조절합니다. 섬유질과 수분은 변비 예방을 해주고요.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약 복용 전후 1시간은 고단백 식사고기, 치즈, 두부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심리상담, 그룹치료, 가족과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작은 변화에도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이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장애 등록을 통해 재활 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소, 국민연금공단,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운동치료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즉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킨슨병의 완전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습관이 발병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위주, 뇌를 쓰는 활동학기, 외국어, 독서, 충분한 수면. 전 세계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2024년 기준 약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에서 2%가 이 병을 앓고 있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 도파민 생성 세포 이식 등이 진행 중입니다. 머지않아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파킨슨병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병이지만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조기 진단, 꾸준한 치료,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여전히 일상과 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손떨림이나 움직임이 둔해진 가족, 지인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신경과 진료를 권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